기가팩토리 관련돼서 한 2년 동안에 지금 인도에 한 20억 달러 쏟아붓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느냐? 시간으로 왜 별로 부실되느냐?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물류 쪽이 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유류비 떨어진다. 이런 쪽에서 비용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엔비디아 전에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움직였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벌써 별로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한 게 1.9% 하락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약간 차익성 매물이 좀 컸다.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인 내용들이라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가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 요즘에 되게 괜찮았었습니다. 이게 쭉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뭐 KLA, 어메트 이런 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 다 장비 쪽 괜찮았었는데 이게 이제 차익 매물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면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 종목들은 뭐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쪽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어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또 2.5%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쉰다. 이게 명제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 바라보면서 실적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가 강하게 갈 여건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 쉰다. 2차 전지냐? 네, 2차 전지도 앨범알이 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3%.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죠. 130달러대 저항은 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시도는 하는데 약간 좀 흔들흔들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 보게 되면 자신감 그렇게 일단은 뭐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재고 빠지는데 재고 빠진다고 그래서 재고 거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반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 지켜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그널을 기다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인데 테슬라는 어제 의외로 강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지난번에도 220달러대 거기서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변화가 우리 인도 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인도 쪽에 뭔가 공급망을 바꿔서 거기다 기지를 삼는다 아니면 인도에 진출한다 이런 게 오히려 주가에 있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급망을 다변화시킨다라는 쪽의 핵심을 인도로 바라본다. 그래서 몇 개 나라가 있던데 벨리아? 뭐 까먹었습니다만 네. 뭐 브라질부터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공급망 변화에 대한 국가들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테슬라 보고 지금 인도에 전기차 수출한다 얘기는 벌써 나왔던 얘기고 약간 구체적으로 나온 게 기가팩토리 관련돼서 한 2년 동안에 지금 인도에 한 20억 달러 쏟아붓겠다라고 하는데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가까이 되죠. 네, 그래서 기가팩토리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인도에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를 직접 공략할 수도 있고 그 주변국도 공략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와 인도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의 큐가 확대될 거야라고 보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차를 팔까요? 인도에? 그렇죠. 아직은 저가차 중심이겠죠. LFP 들어가는 약간 중저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인도에 대한 큐의 확대는 기대는 높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또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또 투입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만 좋았습니다. 어제 뭐 루시드 이것도 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자동차 회사들도 다 밀리고 그래서 어제 그 포드 공장 취소 CATL 그 네. 라이센스 그 공장 취소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포드도 그렇고 지금 GM도 그렇고 막 합작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눈치를 보는 게 만약에 지금 뭐 어떤 뭐 결과를 냈습니다. 계약을 사인했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이 트럼프. 호랑이 형님이 오시거든요. 네, 호랑이 형님이 오는데 그럼 당연히 가서 얘기를 하겠죠.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또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니네 중국하고 한다며 그럼 과연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시장의 지금 둔화 네. 이것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 이유로 그만둔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 반반 무만이. 반반무만이. 그래서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복합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LFP 쪽에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중국 거 안 쓰겠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오고 그럼 그 사이에 열심히 혹시나 열심히 투자했던 한국이 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거 쓸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속도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추후 나오는 대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엔비디아 관련된 쪽 실적 얘기 또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만큼보다 잘 나왔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역시 엔비디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저희가 매출을 보면은 181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170억, 180억 정도로 예측은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역산하냐면 TSMC에서 패키징 하는 거 월 나오는 그 개수와 곱하기 분기하다 보니까 170, 180은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 벌써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키징의 가격이 수량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월 12,000에서 15,000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예측했던 거에 상단부로 찍혔거든요. 근데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162억 달러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됐고요. 이상은 나오겠다 싶었는데 혹시나 기대감이 높으면 한 190, 200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은 있었는데 그건 꺾인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뭐 한 10억 달러 더 나왔으니까 이쪽 여전히 잘 된다. 그리고 또 게임 쪽이 뭐 몇 억 달러지만 잘했다. 하지만 요게 또 자동차 쪽 들어가는 이쪽이 좀 빠졌네요. 그러니까 한때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 쫙 하고 올라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가 조금 좀 덜 되는구나.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는 중이죠.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 이거 보면 놀랐습니다. GPM이 75%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죠. 이게 지금 한 72.4 정도를 얘기했는데 75%. 그러면 참 진짜 저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EPS는 4.0달러.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3.3달러 정도 지난 분기였고 그러면 진짜 농담했던 4달러 이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4.02달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또 70달러대가 올랐으니까 거의 약간 25%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거의 뭐 2에서 30%는 계속 성장한다라는 쪽들이 수익성까지 이렇게 보여준다. 뭐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배경 뒤에를 보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AI 우리가 다 해라고 하는 강력한 동력이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느냐? 시간으로 왜 별로 비실되느냐? 제가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야, 진짜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그냥 조정받으면 사야 될 주식.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했어요. 그러면 셀로니기он 뭐건 간에 일단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올라서 그렇다. 그리고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반도체 쪽도 약간 좀 올랐는데 이거 하는 분위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네. 가이던스가 지금 2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160억 달러 확 뛰어가지고 180억 달러 이번에 200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올라온 속도보다는 조금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 이상씩 들어오긴 하는데 20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이던스를 그냥 좀 평범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IR하는 중에서 중국 관련된 쪽이 총 매출이 한 20에서 25%까지는 되는데 총 합쳐서요. 엔비디아 매출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slightly decline 이렇게 약간 좀 매출이 중국 쪽에 약간 자신이 없어하는 투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아마 AI 쪽 같은 경우는 10%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800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막혔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걸 또 만들 준비를 해서 지금 중국 쪽에 그냥 A800 그래 뭘 어렵게 A 티나나요? 네. 아주 그 그냥 A800. 예. 네. 그게 얼마나 아우 우리 시원하네요. 편안하잖아. 아, 예. 아, 예. 802?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 중국 수출량 모델을 특화돼서 한 3개 모델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더 낮춰가지고. 네. 그래서 효율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가성비 낮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중국 정부가 승인하겠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나머지 10% 빼고 뭐 10%에서 15% AI 빼고 나머지는 수출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가능하다 보니까 요것도 눈치를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중국이다라고 해서 가이던스 그리고 또 중국. 근데 일단은 많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좀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의 HBM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조정. 조금 좀 물량 소화해야 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HBM의 대장주 보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그렇죠. 네. 자리 이거 보고 그냥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분봉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에서 일단 지지했기 때문에 턴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턴을 못하고 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밀려서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쭉 안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가격대입니다. 한 61,500원 이 정도쯤에서 약간 단기 저항권을 하고 다시 확인한다 그러면 이 자리거든요. 적어도 이 자리 뭐 이런 자리.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밀리겠지만은 약간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밑으로 좀 툭 밀려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살짝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감안하고 하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네. 네,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나왔던 내용들은 뭐 거의 시장에서 뭐 FOMC 의사로 이제 뭐 이건 묻혀버렸네요. 그냥 우리 안 해. 금리나 얘기도 안 했어. 이러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연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기적. 그냥 이거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단지 네.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걸 맞습니다. 활용만 해야지. 네네네. 우리 자체가 이걸 믿으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좀 세더라고요. 네. 이게 마이너스 4%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 4.1. 이게 네. 하여튼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자꾸 커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뭐 지표들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이구 이런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좀 크게 줄어들었고 모기지 금리가 지난달에 찍은 게 8%인데 8% 안고 뭐 집을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거 대구 주택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신규 주택은 강합니다, 그나마. 근데 기존 주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괴리는 좀 있지만,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게 되면은 주택 하우징 쪽이 떠나면서 CPI는 또 약간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로 바라보면서 메디스 굿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점점 내년에 가게 되면 좀 뭐 생각보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2%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메디스 굿이 아니라 굿이스 굿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거 나와야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견디는 모습들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될 거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그러니까 여기 전환될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물가가 거의 이제 연준 목표치까지 앞자리가 2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걸 많이 신경 쓸 겁니다. 그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왔던 거 소비 관련된 종목들 별로 다 안 좋습니다. 베스트바이 수요 예측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베스트바이는 가전업체죠. 네. 그리고 또 아메리칸 이글, 아메리칸 이글 피더스 뭐 이거 의류업체 뭐 이쪽도 지금 보니까 기대치 못 미쳤다. 16%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매 지표가 그동안은 좋았다 이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 저기 누구죠? 거기 월마트 월마트. CEO, CFO가 네. 경기 침체 얘기를 했을 정도면 자기네들은 판매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보니까 또 고매도 관련된 데이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이거 보고 좀 짜증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실행된 지 한 3일, 11월 3일부터 나왔던 뭐 지난주까지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매도 못 치잖아요. 근데 왜 종목들이 늘어납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빠진 게 2차 전지 쪽에선 다 늘었어요. 공매도가. 근데 뭐죠 이거?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5.16%에서 5.4%. 에코프로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조성자 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에코프로 BM 더 올라갔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더 올라갔고 포스코 퓨처엠 더 올라갔고 이건 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ETF랑 연결돼서 나온다 그러면 인버스 예, 이쪽으로 하면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하여튼간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는 계속 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데 다른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건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HLB, 포스코 DX,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거지 않습니까? 또 코스피 이전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나머지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는 계속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왜 네,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렇게 드는데요. 또 어제 시간외로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LS가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인데 이게 자사주 매입이 자사주 신탁이 아닙니다. 직접 취득입니다. 이거는 신탁이면 자사주 신탁이면은 증권사에서 받아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신탁 해지만 돼도 되는데 이건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LS에 비해서 작긴 한데 그래도 직접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하여튼 네.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 네. 자꾸 써줘야 예? 아유, 주식 그럼요.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고 네, 솔직히 너무 LS 저희 입장으로는 좋긴 좋은데 너무 무거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힘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 회사도 돈 많은 회사인데 드디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3년 동안 배당 10%대로 이익에 10% 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150억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있습니다. 60억 더 증액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한번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 안쪽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아마 더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치를 받는 종목들이 우리 안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섹터와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됐을 때 대표님 건설주 좀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시효다, 그 예. 진짜 GS건설 잘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빨간색으로 쳤냐면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만약에 좀 제가 좀 시장에서 계속 붙어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동 없고 그냥 매매한다 그러면 그냥 딜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중으로는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도 PBR 0.23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싸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이겁니다. 지금 모두 다 얘기하는 거는 지금 PF 연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10%대는 기본입니다. 이게 제일 싼 겁니다. 뭐 거의 20%대까지 들어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추 이렇게 쭉 보면서 단기 동평균선 이탈할 때까지는 그냥 가보자는 정도. 근데 이걸 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와 PBR 0.5만 가면 이거 2배네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일단은 그 흐름하고는 단기 변화 정도를 좀 체크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 충격받아서 폭락했던 주식들, 그러니까요. GS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건설도 나쁘진 않아요. 현대건설 또 어제도 보니까 수주했더라고요. 그 지하철 공사인가 이제 수주했더라고요. 그 뭐지? 우리 한참 시장 좋을 때 2020년 말인가 21년도에 기대했던 게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장 이슈 네. 그거 있었잖아요. 예, 그게 예. 모멘텀 그거는 아직 살아있는 거고 살아 있는데 시장 좋아지면 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이제 건설 쪽으로 막 몰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리 약간 좀 내릴 것 같으니까 나오는 또 그 정점 찍었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또 육계수산 쪽은 그냥 네. 육개수산 이것도 막 움직이더라고요. 뭐 네. 체리브로 이런 것도 막 거의 상가 갈 듯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럼피스케인 유행하니까 나오는 거로 이제 닭고기 먹자. 그리고 또 수산물 먹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종목 확산세가 약화된 거 봐서는 뭐 계속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AI 관련주 쪽은 저희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또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좀 약합니다. 갤럭시 그 삼성에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직접 쓸 거냐 아직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은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NC 인터는 예 지금 CB 잘 찍었습니다. 이런 건 잘 찍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뭐 55,000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정시 계속 관심을 봐야 될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요즘 보니까 물류 업체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면 CJ 대한통운 탁 트다 보니까 한진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엔 LX 인터 뭐 이것도 물류 업체고 현대글로비스 이것도 물류 쪽인데 물류 쪽이 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유류비 떨어진다. 이런 쪽에서 비용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 캐파 확장되는 걸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CJ 대한통운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확산으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